예, 오랜만이죠? 예, 오랜만이고, 일단 뭐, 다른 그 방송을 할 내용도 사실 많은데, 오늘은 그냥 좀, 내가 원래 이제 시사나 이슈 문제는 잘 안 다루는데, 이거는 그냥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가지고, 근데 뭐 정치 정당 까고 정치인 까고 그런 건 남들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라는 거예요. 일단 어떤 사람들의 인식 수준, 계몽도, 이런 거를 저는 중요하게 여기는데, 일단 사유리, 그 보수 우파라고 표방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사유리가 그 비혼 출산을 했다고 해서 이게 어떤 가정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버지가 없어도 충분히 여자 혼자 애를 낳고 결혼을 안 하고 키울 수 있다. 그러니까 남자랑 결혼하기는 싫지만은 아이는 출산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인식이 어떤 전통적인 가정의 형태를 파괴시킬 수가 있다. 이런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오지랖이라는 거예요. 일단 보시면은 애초에 사유리가 결혼을 안 하고 출산을 하든 말든 그걸 왜 본인들이 신경을 쓰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유리가 이런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보편적 가정의 형태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이 생길 수도 있는 우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데, 아니 그럼 뭐 그 우려 때문에 낙태라도 해야 돼요? 그런 우려를 왜 본인들이 걱정을 하세요? 그럼 세상에 우려가 있는 거는 전부 비판의 대상이 돼야 됩니까? 세상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전혀 없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반대로 아버지가 없다고 애를 안 낳고 낙태를 해버리면 그거는 또 세상에 나쁜 우려를 안 만듭니까? 사람은 사람마다 제각각 자기 인생의 사정이 있는 거고 각자 사정에 따라서 본인이 알아서 적절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왜 개인이 출산하고 말고 문제까지 세간의 이목이나 우려 이런 거를 감안을 해야 되냐는 거죠. 잘못된 생각이죠. 쓸데없는 오지랖이죠. 그리고 뭐 심사숙고해서 잘 키울 자신이 있으면은 결정을 존중한다 이런 태도도 사실 웃기는 거예요. 근데 뭐 사실 보면은 사유리가 뭐 남자가 없다고 애를 못 키울 정도로 능력이 없는 여자도 아니지만은 애초에 이 여자가 능력이 있고 없고 그런 거를 그걸 왜 본인이 걱정을 하시냐고. 그러니까 내가 엄청 가난해가지고 막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애를 낳고 키우고 싶다. 아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키울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거에 대해서 꼭 출산이라는 게 심사숙고를 해서 나 막 심사숙고를 엄청나게 해서 출산을 해야 되는 것처럼 무슨 출산이라는 게 엄청난 자격이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또 전제 조건을 잘못 하시는 걸 그런 거를 넘어서가지고 왜 애초에 본인들이 결혼을 안 하고 여자 혼자 애를 낳으면은 이 애가 잘못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우려를 가지고 계시냐고요. 본인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니까 그 애가 오히려 그런 인식 자체가 오히려 애를 갖다가 더 이 애가 탈선을 하게끔 더 만드는 거죠. 그 사회 자체가. 아니, 뭐 여자 혼자서 잘 키울 수 있으면은 애가 잘 크는 거지. 그거를 뭐, 왜, 왜 무슨 그냥 결혼 안 하고 비혼 출산을 했다고 해서 이게 가정 환경으로 인해서 애가 어떻게 크겠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그럼 본인들 뭐, 무슨 거기 뭐, 죄수들, 뭐 이렇게 엄청 가난하고 뭐 이렇게 가정 형편 안 좋은 죄수들에 대해서 만약에 참작을 해준다 이러면은, 뭐 범죄자를 갖다가 그 참작을 해주냐, 무슨 그럴 때는 또 막 그러죠. 이게 뭐 애가 가정 환경이 안 좋다고 가정 환경이 안 좋다고 무조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냐, 뭐 이 지랄을 하다가 또 이런 얘기 할 때는, 아버지도 없이 애가 제대로 크겠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대착오적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그 자기 애 낳고 키우는 거에 대해서 왜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지도 난 필요를 못 느끼겠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무 계획 없이 막 나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내가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애가 생겼으면은 그냥 충분히 내가 뭐 딱히 애를 못 키울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아버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거에 대해서 출산을 하는 걸 망설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또 자기들 또래 보수라고 낙태는 반대한다는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뭐 낙태 반대라는 것도 솔직히 어떤 본질적인 그런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실 생각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저번에 낙태 관련해서는 좀 자세하게 방송을 했으니까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되고, 여튼간에 저 같은 경우는 낙태를 무조건 하면 안 된다 이런 쪽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예, 가지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윤리관에 대해서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출산을 하는 게 기본값으로 생각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출산
출산을 하는 쪽으로 먼저 생각을 하는 게 그게 더 보편적 윤리에 가깝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지금. 그러니까 이 낙태라는 거를 진짜 말 그대로 무슨 이렇게 뭐 종양 제거하듯이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문제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본인 인생에 절대로 이 애를 낳으면은 정말 내 인생이 정말 망가질 것 같아. 완전히 망가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뭐 그 사람은 낙태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게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또 안 만드는 게 가장 좋은 거고. 예.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가 이거에 대한 어떤 낙태라는 행위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중압감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류가 그렇게 해야지 인간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태라는 거를 아주 가볍게 뭐 종양 제거하듯이 그렇게 생각을 가볍게 생각할 문제는 또 아니라는 겁니다. 여튼 간에 다시 이제 그 비혼 출산 얘기로 넘어가면은 우리 예전에 뭐 영화 중에서 파이터라고 되게 감동적인 영화가 있어요. 그게 이제 크리스찬 베일 그 배우분께서 그리고 이제 마크 월버그랑 크리스찬 베일 이 배우 두 분이 굉장히 연기를 잘했고 그리고 크리스찬 베일도 굉장히 평소 때는 멋있고 이렇게 막 깔끔한 이미지인데 그 영화에서 파이터라는 영화에서 그 크리스찬 마크 월버그가 연기했던 그 미키 워드라는 그 복서의 친형으로 나옵니다. 친형인데 마약 중독자라 갖고 그 마약 중독자 연기를 엄청 잘했어요. 뭐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영화는 되게 감동적이니까. 근데 이게 내가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근데 주인공은 이제 미키 워드라는 복서인데 형도 똑같은 복서예요. 그래서 그 슈가레이 레너드하고 싸워가지고 그 나름 명경기를 펼쳤던 꽤 유명한 복서예요. 근데 그 형 이름은 디키 에클런드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동생은 미키 워드인데 형은 디키 에클런드야. 성이 달라. 근데 친형제라고 나와 둘이. 그 이게 왜 완전 친형제는 아니고 엄마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골 때리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거 그 성이 다르면 아예 그냥 막 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미국 사회 같은 그 사람들이 미국 사람 맞나? 근데 서구의 좀 선진적인 사회 같은 경우는 그냥 엄마가 성이 다른 애 두 명을 키우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둘 다 키운 거야. 아버지가 다른 거예요, 둘이. 근데 그 가정이 콩가루 집안이냐 하면은 그렇게 부유하지는 못해도 서로 가족들끼리 서로 유대 관계를 잘 유지를 하고 그냥 잘 살아가는 그냥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형은 마약 중독자가 되긴 했지만은 여전히 동생하고 형하고는 서로 형제로서 서로 사랑을 하고 있고 그런 형제 간의 어떤 사랑, 우애, 이런 가족 간의 사랑 이런 걸로 굉장히 잘 나타낸 영화입니다. 그게 여튼간에 그런 그런 삶의 형태도 있어요. 물론 그 형이 마약을 먹고 또 경찰관을 폭행을 해서 감옥에 가고 하지만은 또 그런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무조건 비난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삶을 보면서 저거 역시 저거 에미가 이 남자 저 남자 이렇게 하니까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을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이게 보수 우파라는 게 그런 식으로 무조건 그렇게 어떤 정형화된 그런 어떤 정돈된 그런 가정의 형태만을 존중을 하면서 그거에 조금이라도 뭔가 부족한 게 있는 사람들은 무시를 하고 멸시를 하고 계급을 만들고 이런 게 보수 우파가 아니에요. 사람들을 선입견을 가지고 지금 쳐다보고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리고 사유리가 애초에 자기가 비혼 출산하겠다 결정을 한 건데 왜 내가 그거에 대해서 내 윤리적 판단 따위가 왜 필요를 해요? 이거는 이미 내가 윤리적 기준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사유리에 대한 폭력이고 모욕이에요, 이거는. 응? 아니, 무슨 사유리가 정책적으로 결혼 제도를 없애자 그랬어요? 미혼모를 뭐 무조건 의무적으로 출산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했나요, 사유리가? 아니잖아.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응? 그러면 뭐 어떻게, 어거지로라도 결혼을 해? 어거지로라도 결혼을 하고 결혼 안 할 거면 애를 지워야 돼요? 그게 정의롭고 올바른 판단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보편적 윤리로나 자연적으로나 일단 임신된 애는 출산을 하는 거 이게 윤리적으로 더 올바르고 윤리 이전에 당연한 선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선택이라는 게 내가 무조건 낙태를 법으로 금지를 하고 낙태는 무조건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쨌든 우리의 윤리적 인식 자체가
자연적으로 임신이 됐으면은 일단은 출산을 하는 거, 임신이라는 거에 임신이라는 나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출산을 우선적으로 하는 거, 이게 기본값이고, 진짜 정 못 키우겠으면은, 그럼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하자. 이렇게 그 어려운 결정으로 낙태가 가야지. 아니, 무슨, 그 사람들 자칭 보수라면서 사유리한테 뭐 보편적 가정의 형태에 대한 뭐 잘못된 인식이 어쩌고 우려가 어쩌고 이런 꼰대 같은 소리 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니, 아버지가 없으니까 일단 낙태부터 하는 게 기본값이고, 심사숙고해서 혼자 살아도 잘 키울 수 있으면은 출산을 하는 게 선택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전도가 돼 있잖아요. 이게 뒤바뀌어 있잖아요, 지금. 아니, 애를 낳는 게 기본이고, 낙태를 하는 게 선택적인 거지. 어떻게 낙태가 기본이고, 애를 출산을 하는 게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할 문제다. 이런 식으로, 왜 낙태가 필수고 낙태가 기본값이고, 왜 선택이 출산인 것처럼 이거를 반대로 얘기를 하시냐고요. 아니라고요. 왜 고작 아버지가 없다는 이 부분 때문에 태아를 죽일지 말지를 왜 고려를 하냐는 거예요. 좀 잘못되어 있잖아요. 지금 보편적 자연적 윤리 자체가 좀, 이거는 보수주의조차도 아니잖아요, 지금. 응? 아니, 주의자면은 본인이 이 인간이 만든 어떤 그런 관념 이전에 자연적으로 정해진 그 자연의 그 보편적 자연적 그 법칙을 토대로 한 보편적 윤리를 오히려 존중을 해야 되지, 본인들이. 아니, 뭐, 애비 없는 애는 태어날 자격도 없는 겁니까? 그리고 보세요. 한국처럼 전통적 가정의 형태에 문제가 많은 국가. 한국은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전통적인 가정의 형태에 문제가 많은 국가예요. 근데 무슨 한국에서 전통적 가정의 형태 운운하면서 이걸 비판할 일이냐고요, 이게. 예? 솔직히 한국은 유교 가부장제에 의한 어떤 그 부모들의 권위주의가 쩔기 때문에 오히려 자녀들 정서를 더 썩게 만들고, 오히려 없는 말 못한 부모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리고 고아로 자랐거나 뭐 아버지가 감옥에 가서 할머니가 키운 애들도 봤는데, 그런 애들 중에서도 훌륭하게 성인이 돼갖고 잘 자라서 오히려 얘가 남들보다 먼저 결혼도 먼저 하고 또 행복하게 가정 꾸리는 것도 많이 봤어요, 저는. 예? 이제 40대도 안 돼, 30대 나이에 이제 자녀가 벌써 중학교까지 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요. 십몇 년째 단란하게. 그리고 아무래도 아버지가 젊고 신세대니까 또 자녀들하고 소통도 잘 되고 참 보기 좋게 살아요. 그러면 얘가 아버지가 깜빵 갔다가 아버지가 전과자 하니까 이 사람은 뭐 일생 엄마는 도망을 갔고 이렇게 한다고 얘는 일생 불행해야 됩니까? 가정 상태가 결손 가정이라고 말씀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이걸로 사유리에 대해서 본인의 일말의 비판적인 시각이라도 있다면 그런 시각 가진 본인 지금 자기가 더 문제인 거예요. 자기 시각이 더 문제인 거예요. 이미 물론 이제 어떠한 일이든 간에 이 우려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우려 정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고요. 우려 단계에서 이미 이거는 차별과 폭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네? 지금 보면은 사유리가 결혼 안 하고 비혼 출산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건 이미 이 우려 단계에서 자기가 지금 차별적인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미 이 가정에 대해서 어떤 폭력을 행할 준비 만반인 거예요. 지금 본인 마음가짐을 썩은 거예요. 옛날에 집에 아버지 없으면은 애비 없는 자식들 이러고 이유 없이 손가락질을 했단 말이야, 옛날에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얘가 진짜 뭔가 잘못을 해서 그런 게 아니죠.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하하고 싶은 그런 자기의 폭력적 욕구를 그냥 해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사유리가 뭐 비혼 출산을 한 해 만에 이런 걸로 지금 씹는 사람들 심리 상태는 그냥 누구 하나 도마 위에 올려놓고 그냥 씹기 위한 그런 어거지로 문제 만들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하나를 더 읽고 넘어갈게요. 요거는 이제 요 다음에 이어서 쓴 건데, 내가 요즘 마음이 편해진 이유가 있어요. 제가 뭐 예전부터 저는 골수 우파다, 나는 계속 우파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뭐 우파라고 해서 보수 꼴통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 근본적인 어떤 프로테스탄트 사상에 입각한 그 어떤 그런 자유주의와 한마디로 자유민주주의적 이런 정치 형태를, 저는 그거를 이제 그 정치 형태를 지향하는 거지, 제가 뭐 그런 우리나라식의 유교식의 보수 꼴통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보시면 2021년이 코앞인데 아직까지 연예인 하나가 비혼 출산했다고 이게 찬반 논란 자체가 되는 시점에서 이 나라가 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좌파건 우파건 간에 자유주의를 받아들일 수도 있는 그런 기본 민족성 자체가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냥 우리나라는 어쩔 수가 없어. 그냥 경제 하나만 보고 달리던가. 그러니까 우파는 그냥 경제 하나만 보고 달리면 된다고 주장을 하고, 좌파는 무조건 배급이죠. 배급, 복지. 이거 하나만 보고 달리던가. 그냥 양쪽 다 노예인 거예요. 양쪽 다 노예들끼리 그냥 티격태격 하다가 망하겠죠. 이렇게 가면은. 뭐 망하진 않더라도, 뭐, 어쨌든 계속적으로 노예로 온전한 자유주의가 정착이 못 되고, 어떤 서구 선진 사회식의 온전한 자유주의가 정착이 못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런 유교적 사상에 찌들어가지고, 여전히 정근대적 그냥 재정일치식, 뭐 이런 계급주의식 국가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딱히 누구 편을 들어야 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누구한테 반대해야 될 이유도 이제 없다는 거예요. 내가 딱히 뭐 문재인을 욕한다고 해서 딱히 뭐 한나라당 편도 아니다 이거죠. 나는 그냥 내 뜻을 설파하면 그만이 문제고, 결국 우리나라 민족성은요, 정치인도 그냥 이게 TLR이 뭐야? 어떤 정치 인식이죠. 정치 인식도 스포츠 경기 관전 정도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건데, 우리 스포츠 중계 응원할 때 딱히 선수들 사상이나 윤리의식 보고 응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보통 그 연고지에 따라서 응원하는 건데, 제가 병신 같다고 쓴 거는 오해를 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를 쓸 때 좀 흥분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병신 같다고 쓴 건데, 연고지에 따라서 스포츠 응원하시는 분들을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한마디로 이제 이런 거죠. 응원하는 팀이 있어야 경기가 재밌으니까 그 연고지를 두고 어떤 특정한 내 연고지에 따라서 응원팀을 정하는 건데, 근데 이게 그냥 이 정도 해서 끝나면 괜찮은데, 이걸 스스로 자기 최면을 걸어갖고 분노할 일도 아닌 걸 진심 분노를 하고, 기뻐할 일도 아닌 걸로 진심 기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건 재미를 위해서 어떤 팀을 응원하는 수준을 넘어갔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좀 심한 나라는 훌리건들 난동도 엄청 심하고 경기 중에 총기 발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진짜 실제 죽은 선수도 하나 있었죠. 옛날에 브라질에서는. 여튼 간에 뭐 스포츠는 그럴 수도 있다 이겁니다. 제가 스포츠 팬들 비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제 영화 볼 때도 주인공의 감정이입이 돼야지 재밌는 것처럼, 오타는 제가 나중에 다 고칠 거예요. 근데 이게 도를 넘어서 스포츠 경기 결과로 훌리건질을 할 정도가 되면 그거는 현생인류라고 보기 힘든 어떤 미개한 인식인 거죠. 그러니까 여튼 현생인류라고까지 얘기한 거는 좀 과도한 표현이죠. 어쨌든 현생인류면은 진짜 고대인들도 현생인류인데, 여튼 그냥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여튼간에 그만큼 미개하다는 거죠. 여튼 우리나라의 정치 인식은요, 딱 이렇게 이제 인위적으로 편을 정해놓고 자기보다 훨씬 연봉 많이 받는 선수들 위해 갖고 그냥 자기 인생 바쳐서 호구질 해주는 그런 스포츠 광팬 정도 인식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스포츠 팬들 다시 말해서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일부 좀 도를 벗어나 어떤 훌리건질 하시는 그런 분들처럼 정치에 대한 인식도 똑같이 이렇게 스포츠 팀을 응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 정치인식 기준에는 어차피 누구 편이든 들어줄 생각이 없어요. 이제 편도 없고, 흥미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응원하는 팀도 없는데, 스포츠 경기를 관전을 해도 재미도 없지만은, 긴장도 안 되죠. 그냥 편안한 마음이다 이거예요.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방관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렇게, 이 글을 쓸 때 제가 흥분을 하고 있어서, 때 되면 다 돼지니까 족같이 노예처럼 살다가 다들 되져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인 인식인 거예요. 누가 집권을 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이 바로 서면은, 문재앙이 아니라 공산당이 집권을 해도 자기들 맘대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거 때 잘 모르고 공약에 속아서 이미지 마케팅에 속아서 찍어줄 수는 있어요. 그래도 선거 때 한번 속아서 찍어줬다고 해도 우리들 인식이 선진화가 돼 있고 우리 국민들이 자유를 사랑하는 그런 국민들이라면은 어떤 독재자나 사회주의자가 득세를 해도 결과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거는 이런 우파든 좌파든 간에 이런 구시대적, 정근대적인 미개한 어떤 그런
그 재정일치 국가식의 그런 어떤 그런 좀 정치 인식이나 윤리적 우월성 이런 거를 좀 그 표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출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걸 구체적으로 법제화를 시켜서 왜 자꾸 이렇게 그 죄도 아닌 걸로 죄를 만들고 오히려 로 상호 간의 자유를 올가매냐는 거예요. 예? 잘못된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 참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그 자칭 우파라고 하시는 분들께서 그 연예인 하나가 비혼 출산한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일단 비판의 도마 위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고, 지금 아직까지도 이 정도의 정치 인식이면은 우리나라는 누가 집권을 하든지 자유주의를 받아들일 자유주의가 정착될 수 있는 그런 국민성의 토대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집권해도 똑같아요. 예, 누가 집권해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이렇게 좀 선진적이고 열린 사고방식을 좀 가지고 진정한 자유주의에 대한 개념 파악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국민성이 됐으면 좋겠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